예,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명기 선생님 모시고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네,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연을 보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엄마에 관한 고민 네. 사연인데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제일 처음 걸 제가 해볼까요? 네, 처음은 선생님이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네. 처음 사연은 이런 사연입니다. 우리 엄마는 사람을 질리게 해요. 사소한 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저와 엄마가 의견이 다를 때 엄마는 지는 법이 없어요. 제가 무슨 물건을 사면 항상 흠을 잡아요. 그래서 물건을 다시 반품하게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게 해요. 잔소리도 끝이 없답니다. 아버지도 너무 힘들어해요. 아버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도 엄마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항상 불만이에요. 뭐든지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남의 말을 무시하는 우리 엄마,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어머니 분이 정말 본인 주장이 강하신지 네. 본인 뜻대로 안 하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 네. 같은데요. 이분도 되게 사연이 고민이 좀 이만저만이 아닌 듯한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네. 우리 애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우리 애가 좀 우울하고 이상한 것 같다. 예.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은 네. 그냥 아이는 얘기할 거 없이 어머니가 네. 한 1시간 얘기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또 아이를 갖다 이렇게 잠깐 따로 보려 그러면은 네. 옆에 있으면 안 되네요. 아. 가지 나가시라고 얘기하면은 또 끝나고 나잖아요. 네. 그럼 또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했나 또 물어보십니다. 그래가지고 네. 진짜 이렇게 그 지배욕이 있고 이제 영어로 도미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분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게 되면은 당사자는 그거를 갖다 사랑으로 착각을 합니다. 네. 받아들이는 사람은 통제를 받는 건데 네. 당사자는 그거를 이렇게 하고요. 네. 또 사소한 일도 결국은 이런 경우에 이제 물건 얘기하셨잖아요. 예. 물건을 사면 흠을 잡는 게 그 물건에 흠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예. 항상 하루에 한두 번은 자신이 그 자제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힘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있다는 걸 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마 물건을 사가지 않았으면은 네. 옷차림을 갖고 뭐라고 했을 거고요. 네. 옷차림이 아니었으면은 뭐 취향을 갖고 뭐 했을 거고요. 네. 이런 또 이제 다 크게 되면은 이런 엄마랑 자식들이 같이 테레비 보잖아요. 예. 테레비 보면서도 또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향이 다르면은 그거를 다름으로 인정을 갖다 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과연 왜 그럴까 생각해놓고 보다가 보면은 네. 일단 첫 번째 우선 우리 엄마를 보니 할머니랑 똑같다. 할아버지랑 네. 똑같다. 네. 그런 건 닮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절반은 또 유전자가 하게 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네. 자신감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자기가 옳고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예. 과연 또 이런 분들이 이 확인하는 거를 갖다 네. 자식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밖에 나가서 이러면 아무도 안 만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점점 이렇게 대인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네. 자기 자식 컨트롤할 수 있는 쪽에 계속 이게 이제 가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지배욕과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네네. 지배욕과 관련이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집착인가요? 뭐? 집착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또 거리를 갖다 온전히 두지 못하는 거지요. 네. 결국은 저 사람이 나랑 다르고 싫은 면이 있어도 이렇게 거리를 갖다 둬야 되는데 네. 거리를 갖다 두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화나면 계속 이런 관계가 네. 이루어지게 되고 안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제가 조금 벗어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관계가 어머니와 이제 자녀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와 직장 후임 관계에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꿔 말하면은 남자도 이런 성격일 수가 있고요. 네. 여자도 이런 성격일 수가 있는데 네. 남자는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갖고 네. 쥐었다 놨다 하면서 네. 스트레스를 풀면 되는데 엄마는 부하 직원이 네. 남편은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남편은 안 들어오니까 늦게 들어오니까 네. 안 되고요. 만만하게 자녀다 보네요. 네, 자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적인 문제
이면서 네. 또 객관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면 돈이 쪼들린다든가 네. 건강이 안 좋다든가 안 좋은 게 있으면 좀 심해졌다가 네. 좋아지면 좀 나아졌다가 이제 반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해결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런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법이나 이런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든지. 일단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 우리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질문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라고 질문했잖아요. 네. 이거는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아. 왜 그러는 걸까요? 라는 질문의 전제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해하게 되면은 본인이 어떻게 설득을 해서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네. 올바른 질문은 이거입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까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네.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건 네.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대하건 나는 이렇게 엄마를 대하고 네. 이 정도 거리를 갖다 두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사람을 질리게 하고 간섭하는 분이랑 같이 살다가 보면은 네. 이게 마음이 이 간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네. 쉽게 엄마에 의해서 휘둘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같이 있다고 해도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따로 있게 되면 허전하고 네. 사실은 엄마가 이분을 힘들게 했지만 네. 사실은 이분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또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들고 네. 엄마는 또 죄책감이 들게 조종을 하고 네.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매니퓨레이션 한다 그럽니다. 한국말에 적당한 말이 없습니다. 네. 조종하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일단 엄마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네. 그런 걸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엄마한테 터트리라는 건 아닌데 네. 한번 본인이 잘 한번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의지를 갖다 굳게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머님이랑 적절한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네.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도 나는 이렇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는 폭풍과 같은 공격이 몰아칠 거기 때문에 네. 굳은 마음을 갖고요. 또 제 생각에는 좀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성인이다 그러면은 또 집에서 나와서 사는 것도 방법이 하나입니다. 여기 네. 독립이라는 게 성숙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근데 참 그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내가 네. 나와 살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될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엄마의 삶이고 본인의 삶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거리를 두고 네. 적정한 부분이 필요하고 엄마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왜 그런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엄마와 나와의 거리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내가 내 자아를 갖다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고 그 거리를 엄마가 깨로 들어올 때는 네. 나중에는 좋은 관계가 될지라도 본인도 방어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같이 맞싸움을 하거나 설득을 하려고 그러거나 방송을 들어보니까 엄마는 이래서 이렇대 라고 해서 엄마한테 본인의 진실을 알게 되면 엄마가 깨닫겠거니 이런 모든 시도는 별 효과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역효과, 네. 또 반발만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네. 말씀이시로 보입니다. 예,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너무 냉정합니다.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만 좋아하지 않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언니와 차별을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듭니다. 엄마는 같은 옷도 언니가 입으면 어울린다고 하고 제가 입으면 이상하다고 합니다. 엄마는 언니 반만 따라 하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언니가 저보다 예쁜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언니가 딱히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를 야단치시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꼭 아빠 닮았다고. 아빠와 엄마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닮고 저는 아빠를 닮았습니다. 제가 아빠를 닮아서 엄마가 저를 미워하는 걸까요? 그나마 아빠가 제 편이어서 다행입니다. 저와 엄마는 평생 이렇게 미워하는 관계로 살아야 할까요? 이런 사연이었는데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다 보니 이게 그 어머니와 그 딸 사이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 사연을 보낸 분이 나이를 안 썼어요. 네.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네.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열 손가락 겸으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네. 그러나 더 아픈 손가락과 덜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또 약간 좀 엉뚱한 얘기이긴 하지만 네. 그 어떤 조류학자가 새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새들이 있는데 둥지에 알이 한 4개나 5개가 되면은요. 네. 꼭 그 하나나 2개나 하고 이제 세 마리가 알을 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새가 강한 새 두 마리한테만 먹이를 주고 네. 마지막 새한테는 먹이를 안 주더래요. 먹이가 모자르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네. 먹이를 충분히 줬답니다. 네. 그러면 될까? 그랬더니 여전히 강한 새 2마리한테만 먹이를 주고 새 하나를 차별하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새들도 자기 자식을 차별하고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차별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합쳐지기 때문에 차별처럼 인간한테 커다란 고통을 주는 네.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더군다나 우리가 직장에서 뭐 출신 학교 혹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차별받더라도 억울한데 집에서는 이게 좀 억울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랑 이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나빠서 자식을 차별한다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자식을 이렇게 들여놓고 차별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분인데 네. 아빠와 사이가 좋기는 또 굉장히 어려울 것 아,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일부분은 아빠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아빠를 닮은 네. 동생을 싫어하는 것도 맞지만 네. 또 일부분은 그거를 차별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빠 사이가 안 좋고 네. 동생을 차별하는 거를 갖다 합리화하기 위해서 네. 아빠와 닮았다고 하고 음.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 네. 자신이 엄마가 남편을 싫어하니까 네. 싫어하는 남편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 동생한테 전부 다 나쁜 쪽을 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투사라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기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하얗고 네. 너무너무 맑은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는 나쁜 점과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항상 자기는 거울과 같이 맑고 하얗고 순결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뭔가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나쁜 것, 네. 자기가 실수한 것은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돌려야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거를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내가 나쁘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은 팍 튕겨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 그 자기는 뭐 잘못하는 게 없고 남 탓을 많이 하는 분 이런 경우가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 그게 심해지면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아, 네. 근데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중간이 없습니다. 선악 선악.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 이거 되게 모나신 분들 같아요. 중간이 없다는 거 보면 네. 극과 극이면 진짜 이제 모나실 분 성격이 그래도 나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이분이 딱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네. 경계성 인격장애를 설명해 드리면은 예. 그 인격장애인 분들은 처음에 누구를 만나잖아요. 네. 너무너무 훌륭하고 반듯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막 칭찬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예. 네. 그러다가 이제 며칠 혹은 몇 달 같이 다닙니다. 네. 그러다 그 사람이 자기 부탁 한번 안 들어주잖아요. 네. 갑자기 죽일 놈으로 돌변합니다. 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오래 사귀는 친구나 오래 네. 지속되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만나게 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만나자마자 좀 기분 나빴다고 막 화도 내지만 네. 또 불같은 사랑에도 잘 빠집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처음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이 사람은 훌륭해라고 하는 게 아까 나쁜 거는 팍 숨겨내야 되잖아요. 네. 투사.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인데 자기가 못 갖고 있는 거는 남을 바라보면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처음 만나는데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뭐 용모, 뭐 재산, 뭐 네. 뭐가 됐든 얘는 너무 훌륭해 그러잖아요. 음. 그런 처음 만나갖고서 뭐 키스도 하고 네. 섹스도 하고 되게 이제 불안정합니다. 그게. 네. 그런데 항상 자신은 선해야 된다고 하고 하다가 보면 자기 안에 이렇게 담는 게 없잖아요. 네. 그 내면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렇군요. 항상 공허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뭐 마약을 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그 뭐가 있냐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을 사귀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힘들기 때문에 네. 한번 누구를 붙잡고 좋아하게 되는데 네. 아까는 쟤는 아직 나의 입장에서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밀어내지만 네. 아직 나는 잡고 있어야 되는데 미리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네. 또 엄청나게 슬픔을 느끼면서 또 자살을 시도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경계성 인격장애입니다. 그런데 네. 경계성 인격장애인 분들이 가끔 결혼을 하시는 수가 있는데요. 네. 굉장히 착한 남자를 잡아서 결혼을 합니다. 여성분의 경우에는 그렇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겠네요. 이제 또 아름다운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분들이 네. 굉장히 착한 남자를 잡아서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쥐락펴락하면서 이제 삽니다. 아, 네. 이제 매니플레이션 당하면서 그러니까 앞에 쪽 케이스가 좀 그러네요. 일본 케이스와 조금 비슷한 것 같네요. 이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 쥐락펴락한다 이런 거에 혹시 보시. 2번 케이스를 얘기하다가 일본 케이스를 네.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투사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어머님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네. 이런 부분이 있고 항상 자기는 옳아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나쁜 부분을 누군가한테 전부 해야 되고 네. 가까운 사람 누군가한테 쏟아내야 되는데 그 대상이 결국은 이 동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네. 그래서 아빠가 착하긴 한데 네. 아빠가 자신의 모든 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네.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갖다 음. 아빠한테 쏟아부으면 이혼해야 되잖아요. 네. 생활하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동생한테 쏟아붓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가족 치료에서는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엄마의 감정의 배출구 역할을 갖다 해주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 지금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 보이는 데서건 안 보이는 데서건 위로를 주면 참 위안을 주면 다행이지만 사실 두 번째 사연을 주신 분은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게 되면은 요런 엄마와 요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거 아까 그래서 이분이 몇 살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성인이 돼서 엄마같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대물림이 되지요. 이제 그래서 어머니 되어서 나중에 이제 자녀분이 생기면 또 그 이전에 그 어머니가 했던 행동 그대로 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 요런 분들을 갖다 이제 엄마하고 딸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 완전히 똑같은 스토리이고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딸은 네. 엄마가 자기한테 투사한다 그러잖아요. 네. 엄마는 딸이 자기한테 투사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버전이 음. 존재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이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어빙 얄름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맨날 딸을 데리고 라이드를 하면서 네. 그 뚝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부르마다 너무너무 물이 너무너무 맑아 그러면은 네. 딸은 이쪽으로 불을 보면서 똥물인데 음. 맨날 그러면서 다녔다 그럽니다. 네. 똑같은 물인데 그런데 나중에 그 딸이 꿈을 꿨다 그럽니다. 맨날 아빠가 데리던 주는 대로 요번에 자기가 운전을 하고 아빠가 옆에 타는 꿈을. 네. 그랬더니 아빠의 운전석에서 봤던 물이 너무너무 맑고 아름다운 물이었대요. 그러면서 꿈을 꾸고 일어나서 한참 울었다 그럽니다. 사실은 또 요 2번 사연은 우리 그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또 냉정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어머니의 버전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엄마는 다른 버전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마지막에 이게 평생 이렇게 미워하는 관계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 평생 미워하는 관계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의 전제는 뭔가 하게 되면은 네.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거를 갖다 희생하는 또 100% 따뜻한 관계를 갈망하고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건 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 미워하는 관계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평생 완벽하게 본인이 받아들여지는 관계로도 살 수도 없습니다. 네. 결국은 때때로 미워하고 때때로는 행복하고 그런 관계로 사는 게 맞겠지요. 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너무 끝이 비극적이었나요? 글씨 좀 차분하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세 뭐 번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 세 번째 사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이런 사연은 화가 나는데요. 네, 우리 엄마는 너무 불쌍해요. 아빠한테 맞으면서 삽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린 날이면 저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요. 이제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아빠와 헤어지라고 얘기합니다. 네, 엄마는 그런데 아빠가 자신을 놔주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오빠와 제가 결혼할 때까진 참겠다고 합니다. 이혼한 부모의 자식이 되면 결혼할 때 흠이 잡힐 거라는 이유에서요. 네, 아빠는 지금도 일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면서 엄마가 열심히 일해본 돈을 뺏어가다시피 가져가서 술값으로 탕진을 하면서 삽니다. 네, 바람도 피우지요. 아이고, 한 번은 아빠가 엄마를 때려서 저하고 오빠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나 엄마가 아무 일 아니라고 하면서 경찰에 돌려보냈답니다. 맞고만 사는 불쌍한 우리 엄마, 어쩌면 좋죠. 예, 이번 사연은 가정 폭력과 관련된 사연인 것 같은데요. 이 아버지가 저게 변변한 직장도 없으시면서 어머니까지 때리시고 네. 이게 자식도 입장에서 굉장히 아버지가 미워 보일 테고 반대로 어머니가 굉장히 안쓰럽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가해자는 안 바뀝니다. 네, 왜냐하면 가해자는 이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다 얻고 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네, 술만 마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는 안 바뀌고요. 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에 가서도. 첫째, 네, 왜 이렇게 부인을 때리셨어요? 경찰이 물어보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네, 잘못했으니까 때리지 내가 괜히 때렸겠냐. 음, 그러나 그 잘못했다니까 때렸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게 네, 옛날에 그리스 신화 보면은 굉장히 작은 침대에 눕혀놓고 나서 네. 침대에 안 맞았다고 다리 자르는 거 있잖아요. 마치 이게 이제 인형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네, 배우자에 대해서 인형과 같은 형상을 맞춰놓은 다음에 네. 그대로 살면 안 때립니다. 자기 기준에 맞는 삶을 살면 네네. 돈도 달라고 할 때마다 주고 네, 자기만의 고분고분하고 네, 진짜 이렇게 비굴하게 살면 안 때립니다. 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면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린다고 합리화합니다. 네, 또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또 두 번째로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한테 가서 네, 내가 내 가족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네가 참견이야? 음, 꼭 합니다. 그 얘기를. 네, 가족을 하나의 서로가 이렇게 인격이 오고 가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소유물로 봅니다. 음, 내가 내 거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음. 그런데 이게 그래서 죄와 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벌을 받기 전까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큰일이군요 이게. 네, 그래서 잘 안 바뀝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더 나은 세대이고 또 네. 자녀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이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이론도 있었습니다. 이제 맞고 사는 여자분들은 네, 뭐 맞고 사는 여자분 특유의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나쁜 남자한테 꼬이는 여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예,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모든 사람이 연구했는데 전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다가 보면은 맞고 사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되게. 자존감이 없는 분들. 네, 그래서 내가 나가서 혼자서 살면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두 번째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도 다 말은 안 해서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아이고, 잘못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이 사람도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아,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게 되면은 네, 계속 이제 이게 가정폭력이라는 게 때리고 맞은 다음에
같이 섹스도 하고 자야 되고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람이 맞고 살다가 보면 판단력을 잃고 이상해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법적으로도 문제는 이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면은 자식이 고발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또 이런 아버지들 중에 자식은 절대로 안 때리는 아버지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당사자인 엄마가 네. 고발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여성분들의 판단이 중요하네요. 그 상황에서요. 네. 어떤 대응을 하는지. 네. 네. 혹은 이 폭력의 정도가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은 네. 이 엄마가 아무리 용서하고 싶더라도 이거는 법의 형을 받는데 네. 그 밑이 애매한 거죠. 예. 밑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개입을 하고 교정을 받는 게 맞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또 어떤 비극이 벌어지냐 하면은 자식들이 엄마를 위해 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자꾸 엄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엄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뭐라 그랬어? 하면서 엄마를 갖다 자꾸 야단치고 네. 엄마한테 자꾸 강요하잖아요. 네. 엄마가 자신이 맞고 사는 거를 자식들한테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중에 그걸 갖게 돼요. 아빠한테는 아빠한테대로 고통을 당하고 네. 자식한테는 자식한테대로 못난 엄마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네. 뭐든지 다 자기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거는 교과서적으로는 아버지를 치료를 받게 하든 교정을 받게 하든 뭐 형을 받게 하든 그게 맞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렇다 그래서 엄마를 계속 바보 같다고 몰아세우게 되면은 네. 엄마는 세상에서 기댈 데가 없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지게 돼요. 네. 그래서 가해자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네.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고 아버지한테 매달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조처가 취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는 안 바뀌니까요. 네. 제 어머니를 충분히 위로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어머니를 위로하는 게 중요하다. 네네. 네. 어머니가 본인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를 감추지 않을 수 있게끔 네. 어머니를 위로하고 어머니한테 오히려 용기를 주고 네. 어머니한테 엄마 때문에 돌겠어요. 엄마 왜 이렇게 바보 같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가 이렇게 꼭 이런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네. 엄마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중재를 하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네. 가정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또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독립을 할까 무섭기 때문에 집에서 꼼짝도 못하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나가서 일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네. 엄마가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게 하고 음. 엄마도 세상을 만날 수 있게 하고 네.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 얘기를 뭐 여성에 전하건 그런 데도 할 수 있게 하건 네. 엄마 쪽의 힘을 키워야지 음. 나중에 엄마가 판단이 서서 네. 엄마가 나의 삶도 소중했구나라고 느끼게 됐을 때 엄마도 남편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엄마를 몰아세우면 몰아세울수록 엄마의 자신감은 땅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엄마는 더욱더 독립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 혹시라도 그 집에서 가정 폭력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어머님을 둔 자제분이 있으신다면 그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를 몰아세우고 어머니를 질책하는 것보다 어머니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서 따뜻한 배려나 좀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게 네.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인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네. 이제 방송 시간이 이제 슬슬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오늘 방송에 미처 말씀하시지 못했던 말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거리를 두자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요. 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이 세 어머니 전부 다 아마 이 자식들을 위해서 간이며 심장이며 뭐든지 내놓고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을 네. 인지하되 그 안에서 또 나와 어머니와의 어떤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